유럽의약청 위험평가회의 레키로나주 유플라이마 이번 안건으로 등재.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유럽의약청 위험평가위원회에서 레키로나주와 유플라이마가 이번 안건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유럽의약청의 회의 스케줄을 살펴보게 되면요, PR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의약청에서 약품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회의는 8월 30부터 9월 2일까지 열리게 돼 있죠. PRAC 회의를 거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9월 달에 CHMP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CHMP로 가기 이전에 미리 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을 위한 회의를 미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건 등재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5-1-11에 보시면은 레그담비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RMPAR이라고 있죠. 여기 RMPAR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어세스먼트 리포트의 약자다. 회사가 즉 셀트리온이 제출한 레그담비맙에 대한 위험성 관리 계획서를 평가를 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할 예정이고 이를 CHMP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CHMP의 위험성 관리 계획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플라이마입니다. 5-3-1에 보시면은 유플라이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 내용을 보시면은 유플라이마는 신규로 고농도의 80mg 도입에 대한 확장 신청을 했는 상태죠. 이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서 이전 승인받았던 RMP의 개정이 있었고 이를 이번 회의에서 승인을 해서 역시 CHMP에 어드바이스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을 하는 유럽의 의약청의 CHMP의 스케줄을 보시면은 9월 달에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게 돼 있죠. 그 이전에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이고, 요 CHMP 미팅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열리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 9월 달에 CHMP 회의에 가기 전에 모든 부분들을 다 안건을 넘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의에서 결정사항들을 다 결정을 해서 CHMP에 넘기게 되면은 이제 CHMP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하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반기 레키로나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인데요. 유럽의 EMA 같은 경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쟁사들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죠. 이러한 가운데서 10월 내에 3개 치료, 3개 치료제가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요, 여기에 당연히 레키로나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레키로나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개 치료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빠르면은 10월보다는 9월에 이게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함께 가는 구도로 위드 바이러스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승인을 좀 내자,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 방역 시스템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10월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9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즉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규모는 예상하기 힘들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의 승인 문제도 이미 사전 미팅 수차례 했고 분위기 좋았고 특히 3상 결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생각보다 레키로나주의 빨리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흡입형은 연내 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레키로나주의 생산과 관련해서 캐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완제품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 쪽에 스위스의 론자죠. 론자 쪽의 캐파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론자는 CMO 쪽에서는 세계 1등이잖아요. 스위스 제약사인데요. 또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을
론자에서 더 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레키로나를 더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옛날부터 론자와 그리고 셀트리온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레키로나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서 백신 수준으로 간다면은 다른 업체와도 CMO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1분기에도 레키로나는 많이 생산해서 재고로 갖고 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예정대로 수순대로 갈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미 생산 캐파까지도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하반기 생산 계획에 대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반기에 공급한 물량이 1천억이 넘는다. 따라서 판매 개시 시점이 사실상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동안 다 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미리 생산을 많이 해놨다는 이야기죠. 유플라이마는. 다만 시장 잠식은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보다 저렴하고 저농도 버전의 바이오 시밀러들, 이게 경쟁업체들이잖아요. 보다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만큼 저렴한 상태고 또 고농도인 유플라이마인데도 불구하고 저농도와 거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플라이마가 공급됐을 때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농도 비중은 자꾸 낮아지잖아요. 이번에도 유럽의약품청에 고농도로 다시 한번 추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따라서 하반기에 유플라이마 매출은 빠르게 올라가겠으나 출시 시점이 좀 늦은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한 걸 다 소화하고 추가적인 오더가 가능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생산과 재고의 스케줄들은 이미 셀트리온이 회사 측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준비 과정에 다 들어가 있고, 또한 신규 제품인 이 레키로나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산 그리고 또 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은 플러스 0.69% 상승, 헬스케어가 강했죠. 2.40%, 제약은 더 강하죠. 3.29%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헬스케어와 제약이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밑에 꼬리가 길게 다는 모습으로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도 십자 모양으로 몸통은 좀 작은 상태였지만 역시 밑에 꼬리가 길잖아요. 저점 매수는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 쪽의 움직임이 약간은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0.4억이니까 뭐 4천만 원 정도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167주 매도 우위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매수 우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14,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모양상으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얌전하게 잘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더욱더 탄탄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매도 쪽도 그렇고 매수 쪽도 그렇고 잘 안 보이던 쪽이죠. 맥커리하고 시티그룹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맥커리가 10만 8천 주를 팔았고 시티가 7만 9천 주를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둘이서 손을 바꾸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고 추정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던 외국계 창구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든 보였다는 것은 뭔가의 변화가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더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양봉의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들 219억의 매수 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공매도가 8만 3천 주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수량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 17만 9천 주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들이 19,000주 정도 매도하고 개인들 매도가 오늘 16만 주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창구별로 보시더라도 시티그룹이 나서잖아요. 시티그룹이 10만 주 매수 우위를 보였고 JP모간이 8만 5천 주, 이렇게 해서 둘이서 18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도는 488주인데 아침에 JP모간에서 약간 파는 모습에 그치는 것이죠. 따라서 시티그룹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죠. 또한 제약은 더 강한 모습이죠.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또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인데요. 외국인들 21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그 다음에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오늘도 세게 나왔죠. 12만 6천 주의 매수를 보이는 상황. 창구별로 보시면 JP모간이 4만 4천 주인데 역시 시티그룹이 나오죠. 3만 7천 주 매수 우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매도는 CS 창구에서 4,200주 정도 나온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약간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흐름들은 예상보다 레키로나가 빨리 유럽 쪽에서 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제 향후에 하나씩 나가는 것이죠. 뭐냐면은 일단은 이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으로 흡입형 레키로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었죠. 익수다를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트라이링크와도 협업 체계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를 생각하는 신약 쪽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레키로나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레키로나는 사실 신약이잖아요. 그동안 바이오 쪽에서의 복제 개념의 바이오 시밀러 약만 만들다가 이것이 이제 안정적인 구도가 됐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신약 쪽으로 한 발씩 지금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뭐 이렇게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당장 이제 하반기 가면은 하나씩 나오잖아요. 레키로나를 필두로 해서 유플라이마도 생각보다 이상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 제품인 램시마 쪽에서도 미국 시장 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의 움직임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런 어떤 힘든 과정들을 좀 잊어버리시면서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상황을 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